지금부터 35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몸은, 당신의 몸은 액체로 가득 찬 어떤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이었겠죠? 그 액체로 차 있는 그런 방들의 모임이라고 했던 게 바로 세포이죠. 세포. 세포란 말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도대체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세포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생명과학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세포에 대해서, 그리고 세포를 보기 위한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세포를 생명의 기본 단위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조직 체계에서 세포로는 살아있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물질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모든 세포는 모든 세포들의 글자가 틀렸네요. 조상세포하고 조상세포,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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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걸 말하는 거죠. 조상세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기능이나 형태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공통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포들이 어떤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정리된 표가 있죠, 그죠? 세포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세포는 이 노란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지름이 1 마이크로미터에서 약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범위 내에 있고, 따라서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미터를 10의 6승 등분했을 때 한 칸의 길이죠. 100만 분의 1미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크로미터도 작은데 이거보다 더 작은 나노의 세계가 요새 또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밑에는 이제 로그 값으로 해놨어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1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그 값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은 대체로 뭐 저 정도 크기면 요 정도 라인에 있겠죠, 그죠? 사람의 키. 그 다음에 우리의 세포 중에서는 우리 허리 근처에서 대퇴골 쭉 타고 내려가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몇몇 신경이나 근육세포의 길이가 이렇게 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세포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달걀에 있는 세포, 달걀 크기. 달걀이 뭐 10cm 넘는 건 없겠죠. 대략 뭐 한 7, 8cm? 개구리 알 우리 눈으로 보죠. 개구리 알. 사람의 난자는 약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눈 좋으면 잘 한번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갔죠. 근데 그게 난자인지 먼지인지 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구별은 잘 못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 세포가 요 정도 크기가 있고, 우리 양파 세포를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핵,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세균 배양해 보면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본다는 걸 말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여기 엽록체는 없지만 엽록체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세균들 있지만은 이 광학현미경, 대체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좀 괜찮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고해상능 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가시광선 영역이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현미경 관찰 시료하고 유리 렌즈를 차례로 통과하겠죠. 그러면은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겠죠. 그럼으로써 시료의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것이 광학 현미경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좋은 고해상능 현미경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자현미경적 구조다라고 할 때 전자현미경 아주 작은 것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자현미경 큰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이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의 난자가 이거 조금 이런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도 그 부분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현미경은 시체만 보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여러분들 진공 상태에서 못 살잖아요. 진공 상태에서 전자파를 잘 반사시키는 금과 같은, 금 분말 같은 거를, 금가루를 뿌려놓고 거기에 세포 표면에다 뿌려놓고 부딪혀서 전자파를, 나가서 부딪혀서 반사되는 요걸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 단백질이나 지질, 이런 것들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대부분 어디서 놀고 있다? 광학현미경에서, 우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주로 여기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 세계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현미경에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광학현미경과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나눈다. 전자현미경은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과 전자현미경이 있다. 광학현미경은 살아있는 세포의 관찰을 하는 것에 쓰인다. 주사 전자현미경은 주로 표면의 구조를 보는 데 쓴다. 투과 전자현미경은 세포의 초미세 구조, 전자파가 투과를 하는 거니까 그걸 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영상과 그것의 실제 크기의 비율이죠. 10배 배율이다 그러면 10배로 크게 보여진다. 해상은 얼마나 뚜렷하게 보느냐. 영상의 선명도예요. 즉 아주 가까이 있는 두 물체를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보여주는 광학기구의 능력이죠. 우리 맨눈으로 볼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30cm 자 1mm보다 조금 단위로 어림할 수 있죠. 그러니까 1mm보다 조금 작은 단위, 10분의 1mm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현미경이 필요할까요? 살아있는 사람 백혈구, 살아있다. 백혈구의 모양, 뭐다? 광학현미경이다. 사람 머리카락 표면의 미세 구조, 표면이다 하면은 주사 전자현미경. 우리 간에 있는 간세포에 있는 소기관의 아주 상세한 구조. 간세포도 보기 힘든데 그거의 소기관의 상세 구조를 본다. 요거는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신벌레, 우리가 아는 집신벌레 광학현미경 사진이에요. 이때 RM은 뭐냐면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즉 광학현미경 230배로 한 거를 조금, 사실은 이걸 또 확대시킨 거니까 자, 이 정도로 보입니다. 집신벌레 많은 선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신벌레를 표면을 보는 샘,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봤습니다. 580배 정도 봤고, 유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칼라링을 했다. 즉 원래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흑백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칼라를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색 전자현미경 이런 말, 유색 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 칼라링, 칼라를 입혔다 이런 뜻이에요. 580배.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물체가 있는데, 이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생물체에 그 투과시켜서 본 투과 전자현미경 9140배 정도 되죠. 자, 집신벌레 이런 이제 광학현미경 중에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조금 뭐라 그럴까, 그 기술력을 해가지고 세포를 관찰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됐는데, 이 차등 간섭 대비 현미경으로 예로 하나만 들어보면은 차등 간섭 대비라는 말은, 이때 차등이라는 말은 밀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 세포 안에 있는. 그래서 밀도 차이를 더 증폭시켜서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요새 같으면 인공지능적으로 이런 말을 써야 되나? 그러면서 증폭시켜서 살아있는 세포의 구조를 거의 3차원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광염료를 해가지고 대비를 많이 시켜서 보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세포가 그보다 훨씬 작은 쥐의 세포보다도 훨씬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의 세포는 쥐의 세포보다 수가 훨씬 많다. 그렇다면 하나하나의 세포는 뭐야?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걸 나타내는 게 요거죠. 만약에 세포가 무한정히 커졌을 때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작은 쪼가리들로 있었을 때는, 만약에 10마이크로미터가 30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커졌다, 하나로 통으로 커지는 경우 이 전체의 표면적은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 다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표면적은 높이, 넓이, 면의 수, 상자의 수잖아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여기는 뭡니까? 요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가 30이라면은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곱하기 또 6면일 테니까 6 해보면 요렇게 나겠죠. 근데 똑같은 10마이크로미터로 잘라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7개 조가리가 있겠죠. 그죠? 벌써 곱하기 27이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누가 훨씬 표면적이 훨씬 어때요? 넓을까요? 이쪽이 넓어요. 갑자기 왜 길이 이 표면적 대 부피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세포 하나가 작은 게 유리할까? 를 생각해 보는 그런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모식도인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포의 전 부피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넓은 표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세포가 현미경적 크기로 작다 이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큰 동물은 작은 생물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가 큰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적절한 부피하고 표면적의 비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표면적에 비해서 그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엄청 넓은 우리네 소기관들 있죠. 예를 들면 소장.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작은 융털도 가지고 있죠. 우리 뇌 주름 잡혀 있죠. 그죠? 이렇게 표면적이 넓다라는 얘기는 주변 환경과 많은 물질 교환하는데 교환하는 세포들의 특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 부피의 큰 증가 없이도 표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상당히 주변하고의 물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세포들은 숫자를 커져라 쇠져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늘리는 게 더 유리했을까? 진화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성이 훨씬 좋은 겁니다. 세포는 모든 생명체에서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세포 중 하나입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원핵세포,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짜 핵을 가졌다. 그래서 진핵세포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핵세포에는 진정세균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박테리아를 우리말로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고세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를 가진 것에서는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거, 균계, 동물계, 식물계 등이 진핵세포에 속하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 원핵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라드형, 막대형, 간균, 막대형균, 막대형 세균의 모습입니다. 세포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세포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원형질 막이라고 부릅니다. 즉 세포막이란 뜻이죠. 이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바깥에 이 박테리아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을 가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 애들도 가지고 있고요. 식물세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분들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바깥을 싸는 소위 피막, 많은 원핵세포 생물에서 나타나는 외부의 젤리층과 같은 층이에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세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찍어놨죠. 오른쪽은 투가 전자현미경, 템이라고 그랬죠. 템. 사진이고 이거를 모식도로 나타낸 게 요겁니다. 그 다음 핵양체 그래가지고 진핵세포는 이 DNA와 같은 유전물질이 핵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핵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핵막이라고 하는 걸 둘러싼 걸로 별도로 가지질 않고 핵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DNA가 있는 지역으로 막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 즉 막이 없다. 막이 없다. 즉 핵막 같은 것이 없다. 이게 가장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별하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염색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긴 운동기관으로 편모나 선모와 같은 이런 선모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 표면에 몇몇 원핵세포를 가진 생물의 표면에 존재하는 접촉성 구조로
선모라고 가느다랗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가진 게 있습니다. 이 세균은 바실러스균이라고 하는, 자, 원핵세포를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핵막이 없으니까 진정한 뭐가 없다? 핵이 없다. 막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막에 있는 세포 소기관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진핵세포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핵세포 생물에는 세균과 고세균이 있지만은 두 생물 영역은 일반적인 세포 구조가 같습니다. 자, 원핵세포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핵세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나가질 것입니다. 자, 세포를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입안의 구강상피세포와 같은 동물세포하고 양파 등에서 봤던 식물세포를 크게 나눠서 해보는데요. 이번 시간에 먼저 동물세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이렇게 그 전체 세포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울타리와 같은 뭐가 있다고? 원형질 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이죠. 이 세포막 안에서 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핵이 있는데요. 핵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핵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의 사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에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런 주름이 잡힌 구조가 있죠. 이걸 우리가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에는 이렇게 점점점 막 붙어 있는 게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보솜. 이 리보솜이 붙어 있는 그러한 소포체, 이걸 우리가 이쪽이군요. 오밀조밀하다 할 때 그 조면 소포체, 영어로는 러프, 거칠거칠하다, 러프한 소포체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소포체, 그래서 리보솜이 없는 매끈매끈하다 그래서 스무스, 매끈매끈한 활면 소포체, 윤활유할 때 활자입니다. 이런 소포체가 있고요. 물론 여기 보니까 편모가 있네요. 이 식물세포에는 없는 구조물이죠. 그 다음에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균이든 많은 세포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이 있었고, 아까 소포체하고 이어지는 걸로 골지체, 사람 이름 골지에서 딴 겁니다. 골지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는 게 우리가 리소좀이라고 하는, 이것도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리소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심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세포 분열할 때 중심체가 나타난다, 뭐 이런 말 할 때 중심체. 그 다음에 프록시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미토콘드리아하고 기능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포도 어느 정도 뼈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세포 골격에는 좀 두꺼운 관인 미세소관과 중간섬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는 그런 데 관여하는 미세섬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식물세포에 잘 안 보이는 걸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세포인데요. 아까 동물세포에서 봤던 뭐가 있어요? 핵이 여전히 있죠. 그 다음에 핵막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어져 있는 소포체, 이렇게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 공장이 점점이 박혀 있는 걸 무슨 소포체? 조면 소포체. 그 다음에 리보솜도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있고, 세포질 내에 흩어져 있는 자유로운 리보솜으로 크게 두 종류로 사실 나눕니다. 활면 소포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소포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골지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서 보기 힘든 걸로 액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생 생물에는 있지만은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엽록체가 있죠. 광합성 하면은 머릿속에 엽록체.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는 역시 동물세포에는 여기 세포막에 해당하는 원형질 막의 그 바깥쪽에 이러한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게 큰 특징이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또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세포벽입니다. 물론 미토콘드리아 있겠죠. 프록시좀 있고, 그럼 다 했나요? 여기 세포뼈대가 있군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도 있고, 식물세포에 있는 걸로 이런 엽록체, 중심, 액포, 세포벽,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막, 요 정도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생은 아니니까 그것보단 더 많이 아셔야 되겠죠.